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1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8강전 대진표 구성의 첫 이변이 나왔죠. 스페인이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고요. 또 포르투갈은 16강전에 가장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브라질에 당한 4대1 패배를 잊게 만드는 스위스전 6대1 대승으로 막강 전력, 막강 화력을 뽐냈는데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 것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포르투갈이 호날두 선수를 마침내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것인데요. 대회 전부터 호날두가 빠진 포르투갈이 더 무섭다.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도 호날두가 뛰는 게 우리에게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증명이 됐어요. 새롭게 출전한 신예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의 해트트릭이 폭발하면서 포르투갈이 더 좋은 경기력으로 8강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 패배한 포르투갈의 대승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는 0대0 무승부, 승부차기에서 모로코가 3대0으로 이겼고요. 포르투갈이 스위스에 6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일단 스위스가 아주 무기력했던 것은 아닙니다. 포르투갈이 슈팅 15회, 스위스가 10회였거든요. 기대 득점값을 보더라도 포르투갈이 2.10골, 스위스가 1.24골이니까 포르투갈이 한 두세 골 정도 넣을 정도의 경기를 했고 스위스도 한두 골은 넣을 수 있는 경기였다. 하지만 실제로 포르투갈의 결정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빅찬스가 5개 정도 있었고 스위스가 2개 정도, 결국에는 포르투갈이 3골차 이상으로 이길 만한 경기를 보이긴 했어요. 볼 점유율이 포르투갈 48%, 스위스 52%가 나온 것은 포르투갈이 일찌감치 전반전부터 2대0으로 앞서갔기 때문에 몰아치고 추격하던 스위스가 많은 공을 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또 후반전에는 어느 정도 포르투갈이 체력 안배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더 스위스가 이런 기록에서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양팀의 차이는 역시 결정력이었어요. 포르투갈은 15번의 슈팅 중에 9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6골을 넣었고요. 또 박스 안에서 시도한 슈팅이 11개가 될 정도로 더 위협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반면 스위스는 10개의 슈팅 중에 중거리 슈팅이 5개일 정도로 급한 상태에서 공격을 시도한 것이고 유효 슈팅이 3개밖에 없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포르투갈이 확실히 이길 자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날 경기 개인 기록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선발 출전한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의 3골 해트트릭인데요. 이 선수가 2001년생의 어린 선수인데 185cm의 큰 키에 좋은 체구를 갖고 있는데 빠른 스피드까지 갖고 있어요. 이날 경기 최다 스프린트 횟수인 63회를 기록할 정도로 전방 압박과 침투, 부지런한, 활발한, 광범위한 움직임을 통해서 호날두가 제공하지 못했던 전방에서의 역동성을 가미해준 선수인데요.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를 모두 거쳐온 엘리트 유망주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치러왔던 포르투갈 21세 이하 대표팀 경기에서는 18경기 14골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2022-2023 시즌 포르투갈 리그 현재도 포르투갈 리그 득점 선두입니다. 11경기 만에 9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가공할 만한 화력을 뽐내면서 다르윈 누네스가 떠난 포르투갈 벤피카의 최고 공격수로서 지금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었거든요. 이미 포르투갈 대표팀이 나이지리아와 치렀던 그 평가전 당시에서도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였는데 호날두의 존재로 인해 조별리그에서 선발 기회를 얻지 못했거든요.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조별리그 한국전에 호날두의 행실에 문제를 지적했죠. 저희가 누누 루스 기자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렸다시피 교체될 때 조규성 선수에게만 욕설을 한 게 아니라 감독에게 욕설을 한 것, 감독에게 더 좀 항명을 하는 것이 컸다라는 얘기들, 논란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떠나서 경기력이 워낙 안 좋아도 호날두가 빠지고 나서 하무스가 새로운 해결사로 등장을 했고요. 그와 맞물려서 또 호날두의 후계자로 꼽혀왔던 포르투갈의 신성이죠. 주앙 펠릭스도 이날 경기 하무스와 호흡을 맞추면서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포르투갈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디오고 코스타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포백 라인은 하파엘 게헤이르와 후벤 디아스, 페페, 디오고 달롯이 구성을 했는데요. 이 디오고 달롯 선수가 한국과의 경기를 통해서 처음 선발 출전을 했잖아요. 한국전이 로테이션이 아니라 진짜 라이트백, 주전 라이트백을 찾는 과정에서 이 선수가 올라왔다.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주전 자리를 꿰찼다고 할 수 있겠고 페페 선수 이날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여전히 건재한 기량을 보여줬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베르나르도 실바와 윌리안 까르발류, 오타비우로 구성을 했는데 오타비우 선수는 한국과의 경기에 부상으로 빠졌던 선수고요. 베르나르도 실바는 한국전에 후반 교체 출전했고 윌리안 까르발류도 한국전 후반전에 나왔었죠. 공격 라인은 주앙 펠릭스, 곤살로 하무스, 브루노 페르난데스로 구성이 됐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과 이선을 오가면서 10번 역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또 공격 기회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스위스는 3-5-2 포메이션, 3-1-4-2 포메이션으로 조금 실리적인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빅앤스몰 투톱을 구성했죠. 힘이 좋은 엠볼로와 노련하고 결정력이 좋은 샤키리를 투입했는데 이 두 선수의 결정력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와 파비안 셰어, 마누엘 아칸지의 3백도 나쁘지 않은 구성이죠. 아칸지는 맨시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셰어 역시 뉴캐슬에서 맹활약 중이고 로드리게스는 이제 윙백이 가능한 자원으로서 스위스 역시 역동적이고 유연한 축구를 구사하려고 했는데요. 그라니트 자카가 포백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비적인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고 중앙 지역에서 레몬 플레이어러가 굉장히 활발하게 압박을 하려고 시도해봤지만 결국에는 자카의 옆 공간도 뚫리고 또 윙백의 뒷공간도 뚫리면서 포르투갈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 호날두가 선발해서 제외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포르투갈이 2008년 유로 대회 이후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 호날두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한 것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에이스이자 주장이었는데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 또 2012 유로 대회, 2014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유로 2016, 2018 러시아 월드컵까지 정말 많은 메이저 대회에 호날두가 31경기 동안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 32번째 경기 만에 벤치로 내려온 것이죠. 한국과의 경기에서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쳤고 김영건 선수에게 골을 내주는 과정에 실책까지 범하면서 완전히 감독의 마음에서 떠난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포르투갈은 말씀드린 호날두가 빠지면서 공격적으로 주도적인 활약을 할 수 있게 된 펠릭스와 하모스가 현재 골을 합작했습니다. 전반 17분이었는데 왼쪽 측면 지역에서 지어졌던 스로인을 받아서 펠릭스가 배후 공간,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 사이 공간을 절묘하게 뚫어내는 스루패스를 보냈고 또 그 위치로 빠져나간 하모스가 공을 이어받은 후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얀 존머 골키퍼가 정말 선방이 대단한 선수인데 이 선수도 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한 각도로 득점을 성공했는데요. 호날두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무대에서는 그렇게 활약을 많이 못했잖아요. 특히 월드컵 노크아웃 스테이지 16강 이후 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채 514분을 보냈는데 하모스는 단 17분 만에 호날두가 이루지 못한 득점을 해냈다라는 또 기록이 제공이 됐습니다. 포르투갈이 전반 33분 빠르게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았는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코너킥을 베테랑 수비수인 페페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앞서갔습니다. 페페 선수는 만 39세 283일의 나이로 월드컵 역사상 노크아웃 스테이지 최고령 득점 선수라는 또 하나의 기록도 만들었는데요. 브루노 선수 같은 경우에 이 코너킥 어시스트로 대회 세 번째 도움을 기록했고 2골 3도움으로 1966년 대회 이후 집계된 포르투갈 선수의 월드컵 한 대회 최다 공격 포인트, 포르투갈 선수로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8강전도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 더 높일 수 있겠는데요. 에우제비오가 사실은 이제 1966년 대회에서 너무나 대단한 활약을 했었죠. 홀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었고 그리고 주제 토레스가 6개, 그 다음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후반전에도 포르투갈의 골폭풍이 이어졌는데요. 2대0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스위스가 후반전에는 총공세를 펼쳐야 했고 그러다 보니 뒷공간이 많이 열렸어요. 후반 6분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멋진 오버래핑을 보여줬던 디오고 달롯이 우측면을 파고든 이후 내준 컵백을 곤살로 하무스가 또 한 번 니어포스트에서 잘라 들어간 움직임에 논스톱 오른발 슈팅을 통해 세 번째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후반 10분에는 하무스가 어시스트까지 합니다. 3골만 넣은 게 아니라 3골 1도움이었어요. 역습 공격 상황에서 하무스의 스루패스가 레프트백인 하팔 게헤이루의 오버래핑 과정에서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게헤이루 역시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4대0을 만들었습니다. 하무스가 측면과 이선으로 빠져 움직일 때 레프트백인 게헤이루가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오는 커팅 플레이를 통해서 포르투갈이 전술적으로 또 한 번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후반 13분 스위스가 그래도 한 골을 만회했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흐른 공을 마누엘 아칸지가 밀어넣으면서 4대2를 만들었는데요. 후반 22분 베르나르도 실바의 기점 패스에 이은 펠릭스의 스루 패스를 받은 하모스가 존머 골키퍼가 뛰쳐나왔을 때 날카로운 감각적인 칩샷을 연결하면서 5대1을 만들고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펠릭스 선수가 마치 포르투갈과 한국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본인 쪽으로 수비가 멀리자 절묘한 틈 사이를 노리는 스루 패스를 연결하기도 했는데요. 하모스 선수는 이번 대회 유독 없었던 한 선수의 해트트릭을 처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첫 출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로서는 20년 만에 등장하게 됐는데요. 2002년 미로슬라브 클로제가 사우디와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게 월드컵 첫 출전 경기 해트트릭이었는데 하모스가 20년 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5대1이 됐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하죠. 후반 29분에 와서야 하모스가 빠지고 호날두가 투입됐고 오타비우, 펠릭스 빠지고 비티냐와 오르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반 36분에는 베르칠바가 빠지고 네베스, 후반 42분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빠지고 하파엘 레앙이 들어왔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에 이 레앙 선수가 게헤이루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꽂아 넣으며 6대1 대승으로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로 인해 8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 잉글랜드 대 프랑스와 모로코 대 포르투갈인데요. 사실 스페인이 올라와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베리아 더비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스페인과 근거리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강자 모로코가 8강에 오르는 이번 대회 이변의 팀으로서 또 아프리카 팀의 돌풍의 팀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로 개막하는 월드컵 계속해서 연일 빡빡한 일정들이 이어져 왔는데 마침내 팀들이 조금 휴식을 취합니다. 이틀가량 쉬고요. 12월 12일 토요일 0시에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의 경기로 8강전이 시작됩니다. 12월 10일 새벽 4시에는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 11월 11일 일요일 0시에는 모로코 대 포르투갈, 새벽 4시에 잉글랜드 대 프랑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모로코와 포르투갈은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만났던 팀들이기도 한데요. 두 팀 모두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나머지 대진표들은 정말 월드컵 전통의 강호들이죠. 크로아티아는 지난 대회 준우승팀, 브라질은 5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팀,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도 월드컵 역사에 많은 명승을 펼쳤던 팀들이고 또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강호들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8강에서는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한준TV와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